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네네. 자, 오늘은 영광의 미아리 텍사스촌 재개발, 2023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미아리 텍사스촌 재개발 관련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름 뉴타운 재개발하고 필수적으로 연계되어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신축 아파트, 롯데캐슬 클라시아. 프리미엄 7억 먹고 더블로 가자고, 이것도 한번 같이 아파트 분양가 수익 한번 대충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신속히 5분 안으로 한번 끝내보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재개발 소식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어. 물론 여기에 투자를 하려면은 다른 물건을 팔고 종잣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진입해야 되는 부담감은 있지만, 어차피 인생 뭔가를 올인을 해야 한다면 청량리는 너무 늦었다. 그렇다면 이 바로 미아리 텍사스 전기톱은 아니더라도 텍사스 부동산 폭등 사건 한번 경험을 해보고 죽여야 되지 않을까. 청량리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 했는데도 결국은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왜? 총잣돈이 너무 세. 지금 여기도 지금 한 3년 후에, 2년 조금 넘었죠. 2년 3년 후에 본격적으로 개발되는데 지금 right now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두 번 다시 평생에 올까 말까 이 기회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종잣돈은 있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1층에 상가이고 3층에 주인집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지어라. 이런 개 같지도 않는 투기꾼들, 강사님들 말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똘똘한 한 채 요즘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개발되지 않고 외면받았던 곳. 항상 그런 곳이 미래 개발에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다고 했죠. 바로 이 미아리 텍사스촌, 청량리 집장촌에 이어서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거의 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집장촌이죠. 이것을 걷어내고 재개발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몸값이 폭등을 하겠습니까? 우리 미아리 텍사스에서 우리 쩐주놀이 하신 우리 집장촌 주인들, 땅 주인들, 지금까지 이런 일로 돈 벌었는데 또 땅값으로 또 엄청난 돈을 또 끌어모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될 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신속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투기를 위한 모든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미아리 텍사스촌, 초품화를 달성한 기름 롯데 캐슬 클라시아는 7억의 프리미엄으로 현재 인생 역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외면한 곳이 드디어 개발이 됩니다. 미아리 텍사스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 지역 일대, 기름역, 이 지역 일대가 재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장애물이 많겠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서막이 열렸다는 점에서 우리 투기 연인들에게는 매우 곱하기 25,692, 그러면 엄청난 매우 중요죠. 투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투기라고도 할 수 없어. 이건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능력되고 준비한 자가 정정당당하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투기가 되겠습니까? 많은 저는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투기의 연속이죠. 투기와 투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종잣돈이 준비되신 분들은 일단 미치고 들어가도 장기 투자한 경우에는 뭐 100%를 넘어서 아마 2만% 정도의 승률을 자랑하죠. 적어도 20배 정도는 투자 수익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걸어보고자 하는 용기 있는 자는 10년만 투자해보자. 1년에 1억 잡고 10년 동안 최하 마지노선 수익은 10억이 정도 되지 않을까,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 10억, 보통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 지역 일대 투자하려면 10억 정도 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목숨 걸고 다른 거 다 팔아치우고 여기에 올인하시는 게 인생 역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진입할 정도 되신 분들은 이미 인생 역전 이루신 분들이 여기에 또 들어가시겠죠. 돈 먹고 돈 먹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죠. 자, 양도세, 초과 이득세,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요. 나이 70, 나이 60, 나이 50대 후반에 세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끌이라도 좋아요. 무조건 올인 텍사스인 것입니다. 자, 텍사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나요? 언론에 한참 난리 났었죠. 우리 추억의 향자언니 기억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성매매 특별법 이렇게 해가지고 원정 개별 주택가에서 개별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약간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집장촌을 찾아가는 거는 뭐 군인 말고 누가 가겠습니까? 자, 이것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부동산을 재개발, 일대를 재건축도 아니고 재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우리 미국 영어 하면 환장을 하죠. 우리 투기 어린이들도 그렇고, 중상류층들 영어, 미국인들 뭐 하면은 꼼빡 죽죠. 사대주의가 충만하죠. 서울에 미국식 이름 있는 가진 곳이 있다는 거에 우리 투기 어린이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미아리 텍사스촌에 투자를 한다. 이거 자체가 자부심 아닙니까? 웃기다고요? 웃겨도 할 수 없습니다. 롯데캐슬 클라시아는 5억 시세 차익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초등학교 입지를 끌어오는 대단지의 이음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유치전이 활발하죠. 워낙 대단지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서울에 2029세대가 가능한 대단지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단지의 이력을 밀어붙이니까 구청에서도 초등학교를 결국은 설치하는 걸로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신혼부부든지 한부모 가정이든지 불쌍함을 극대화해서든지 어떤 특별 분양분, 한부모 가정 분양분, 신혼부부 특별 분양, 뭐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청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생은 한 방이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청약에 임하든지 조합원 프리미엄을 주고 사든지 이적일 때 반드시 들어가셔야 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미아리 텍사스촌, 우리 오빠들, 절대 이런 거 성매매 안 하시죠? 미아리 텍사스촌 가본 적도 없죠? 청량리 집장촌도 가보신 적 없죠? 현재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올곡 1구역. 울고 넘는 박달지가 아니고 미아리 텍사스촌이다. 이것을 다 걷어내고, 이 지역 일대를 다 걷어내고, 50층에 육박하는 초고층 주거단지를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올곡 제1구역이거든요. 기름역이 바로 붙어있죠. 여기가 미아리 텍사스촌 일대 재개발인 것 같아요. 기름역이 현재 기름 뉴타운 때문에 엄청나게 신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곳인데, 여기를 또다시 재개발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투기꾼들의 이목을 끌겠습니까? 엄청난 대규모 물량이 여기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간단하게 그 스토리 보시면 아마 이 미아리 텍사스촌 집장촌 재개발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미아리 텍사스로 불리는 낡은 집장촌이 재개발됩니다. 사업지는 성북구 신올곡 1구역이 최고 46층, 2,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까지 들어서네요. 호텔. 그리고 상가 등 10개 건물로 구성된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서울에 46층짜리가 들어섭니다. 아파트. 현재 분양 중인 청량리역 일대 재개발에 이은 홍등가 집장촌, 이런 대변신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몸값의 재평가는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인 신올곡 1구역은 당초 39층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인근 저층 주거지인 성북 제2구역과 결합 개발하는 것입니다. 용적률을 80%를 넘겨받아 좀 더 고밀 개발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결합 개발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이 된다. 여러분들 결합 개발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런 식의 개발도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공부를 해야 이런 재개발 방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이죠. 재개발 조합자님들은 상업성,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합개발 방식을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보셔가지고 용적률을 높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신다면 조합원들로부터 사랑과 격려와 존경심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몸값 재평가 받으시고 승승장구하실 것 같아요. 자, 미아리 텍사스 위치의 몸값 폭등의 원인은 바로 이 용적률 막교환 방식인데, 바로 이 결합개발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신올곡 제1구역이고 이쪽이 성북 제2구역이에요. 여기하고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결합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합개발이 뭘까요? 일단 미아리 텍사스촌 재개발 추진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1980년도, 2003년, 2004년, 2008년, 12년, 14년, 16년, 드디어 2020년에 와서 그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물론 그때 당시에는 성매매나 이런 풍속 단속 이런 거에 접근했다면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주제의 전환,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약 2008년 정도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런 집장촌 투자를 하거나 어떤 퇴폐 지역, 아주 낙후 지역을 투자를 해보실 분들은 이런 스토리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탈바꿈을 할 수밖에 없구나. 도시인들의 요구라든가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낙후 지역은 개발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런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곳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물론 고통과 인내가 좀 따르긴 하겠지만 결국은 도시의 확장이라든가 정비 사업 일환으로 가장 먼저 욕 주변에 이런 낙후 시설들이 개발될 수밖에 없으니까 약간 긴 안목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 또 독창적인 게 성북 제2구역과 기름역, 여기 신월곡 1구역에 직선거리로 약 3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성북 2구역이 신월곡 1구역에가 영종률 80%를 넘겨주고 이 개발 이익의 약 50% 발생 수익을 성북 2구역에 돌려주는 이런 결합 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독특하고 이런 개발 방식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부를 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는 내부순환도로가 여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이 내부순환도로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시각적인 공해가 있을 수가 있겠죠.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바로 내부순환도로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의 편의성은 또 극대화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성북 2구역은 왜 용적률을 넘겨줄 수밖에 없냐? 뭐 여기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북 2구역의 저층 주거지 성곽마을, 문화재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90%로 오히려 여기는 제한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고층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보존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밀이 아니라 저밀도 관리구역인 성북 2구역을 고밀도 개발구역인 화월곡동 신월곡 1구역에다가 결합 개발을 하면서 용적률을 넘겨준다는 것이죠. 성북 2구역은 북정마을로 불리는 한양도성 바깥의 성곽마을이라고 해요. 일정 전용 주거지역이고 용적률이 100%밖에 안 되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최악의 용도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죠. 이런 것은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개발하면 손해를 보니까 용적률 자체도 너무 낮죠. 그러다 보니까 상업 이익이 거의 제로인 구역입니다. 그래서 성북 2구역은 차라리 포기를 하고 개발 수익을 차라리 얻자 해가지고 신월곡 1구역에게 용적률 80%를 넘겨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성북 2구역을 성곽마을 저층 주거지로 보존을 하기로 하고 용적률을 90%로 제한하는 대신에 남은 용적률 80%를 결합 인센티브를 포함해가지고 3km가량 떨어진 신월곡 1구역에 넘겨줬고 고밀 개발을 하고 개발 이익은 50% 정도 공유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성북 2구역은 2층에서 4층까지 저층 테라스로 고급 주택 형식으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문 3구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적은 있으나 거기는 하나의 구역인데 두 곳으로 나뉜 사업지를 결합한 것이고 이렇게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정비구역에서 개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신월곡 구역은 일반 상업지역이죠. 기름역 바로 붙어 있으니까 용적률이 600%였다고 해요. 거기다가 이렇게 80%까지 용적률을 넘겨봤다 보니까 먹고 더블로 가자 이렇게 된 것이죠. 덧셈의 위력은 여기서 위대하게 나타나는데, 자, 계산을 해봅시다. 어렵죠. 바로 용적률 600에서 넘겨왔던 80을 더하면 어려운 산수 문제가 돼버리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600 더하기 80은 680이 돼버리죠. 그래서 신월곡 1구역은 용적률 680%에 달하는 엄청난 고층 고밀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용적률 680은 서울 시내에서 구경하기 힘든 주택 용적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몸값이 천지개벽이 될 것이면 명확한 다람쥐구멍청이죠. 참,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1960년대부터 집장촌과 구역 바로 앞을 가리고 소음 문제를 유발하는 내부순환도로는 그동안 개발 지연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 여기에 방음벽을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용적률이 기존 600%에서 680%로 높아지고 높이도 39층에서 46층으로 개발하게 되면 사업성은 당연히 높아지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있다고 하니까 개발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가장 중요한 우리 투기
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종잣돈. 두 번째, 그 종잣돈을 시기적절하게 투하하고 투자하는 것이죠. 일정을 한번 볼게요. 2020년 7월, 올해 7월, 8월 내로 사업 시행 인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중으로 재개발의 최종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고 2021년 말경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Let's go get it.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방음벽을 설치를 하는 게 이 개발의 최대 약점이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방음벽 설치를 하고 주거의 방해 요소를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소음과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서 종암 사거리에서 기름역까지 방음벽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신월곡 1구역이 서울 지하철 4호선 역세권으로 도시민 용산 사당 등으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만큼 고층 개발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자, 대표적인 아파트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이따 위치도 한번 보겠지만 기름 2구역을 재개발한 레미안 센터피스는 2015년 분양 가격이 평당 1656만원인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4억 초반이었는데 현재 얼마냐면 8억원, 10억원대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5억 올랐죠, 5억. 현재 서울 도심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지을 땅은 없고 서울시가 있던 정비구역마저 계속 해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아리 텍사스는 서울시에서도 원해. 그리고 주민들도 원해. 그러니까 방해 요소가 없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희소해지고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아리 텍사스촌 재개발은 상당히 고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한번 아파트, 여기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아까 위에서 초등학교를 불러왔던 롯데캐슬 클라시아 분양 가격입니다. 분양 가격. 엄청나죠. 분양 세대수가 2029세대나 돼. 서울에서 2029세대 분양하는 분양 단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 제1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고 보시면 분양가가 약 32평 같은 경우는 7억원 중반대, 7억원 중반대죠. 로얄층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7억원 중반대고 25평,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5억 후반에서 6억대, 6억 전후에서 분양을 한 것 같습니다. 5억 7, 8천. 보면 10층 같은 경우는 6억이네요. 6억. 로얄층 같은 경우는 6억 초반, 6억 2천 정도 이렇게 분양을 했네요. 롯데캐슬 클라시아는 6억원에 분양했다. 6억 초반대. 현재는 프리미엄이 6억이 붙었다고 합니다. 현재 붙어서 한 12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신월곡 1구역 텍사스촌 정비구역 주변 전경입니다.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사진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여기를 다 밀어내고 기름역 세권 재정비 촉진구역 전경입니다. 예. 신월곡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를 했다고 하죠. 신월곡 1구역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본격적으로 재개발에 착수를 했다. 이거죠. 여기가 기름역이고요. 여기가 기름역 세권 재정비 촉진구역이고 우리가 말했던 미아리 텍사스, 울고 넘는 미아리 텍사스촌 신월곡 1구역입니다. 이곳이. 그리고 아까 말했던 레미안 센터피스 위치는 현재 여기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예정부지는 여기입니다. 이제 초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얘들이 등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북구와 교육지원청이 기름 1 재정비 촉진구역에 초등학교 용지로 전환하는데 협력을 했고 여기에 곧 초등학교를 짓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기름역 전체 재개발 지역 한번 뉴타운 지역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치만 대충 알아놓으시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곳은 뭐 기름 뉴타운이 아니었으니까 여기가 기름역이고 여기가 미아리 텍사스촌이고 이것이 기름 뉴타운 현재 개발된 지역입니다. 기름동 초등학교 예정 부지는 기름역이죠. 여기에서 롯데캐슬 클라시아가 2022년에 분양하는데 여기가 초등학교 예정 부지로 여기가 롯데캐슬 클라시아가 몸값을 폭등하지 않을까 하는 현재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상당히 셀 수밖에 없죠. 이거 여기 현대백화점이 있고요. 여기가 미아리 텍사스촌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일대 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겠죠. 초등학교까지 이제 들어서니까. 현재 롯데캐슬 클라시아는 아까 25평이 6억 초반 그리고 30평대는 7억 중반이었죠. 현재는 얼마라고요? 13억입니다. 13억. 이것도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가 재개발이 되면 20억은 기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잣돈 있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Ready, get it? 네.